다음 거 하나 또 보겠습니다. 예. 이거. 동훈아, 너는 너의 길을 가거라.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뭐예요? 네가 가라 하와이인가요? 예? 뭐 친구인가요? 예? 친구 뭐처럼 네가 네. 가라 하와이 뭐 이건 거요? 네가 가라 너의 길.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네. 네. 이런 대화가 네. 서울신문 단독 기사고요. 네. 그 남욱 변호사 취재를 통해서 김만배 화천대유 대표와 남욱 변호사 간의 재판 사이에 네. 잠깐 휴정 기간이라고 하죠. 잠깐 재판을 쉬는 사이에 두 사람 사이에 이런 대화가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그래서 언젠지도 잘 안 나오고 무슨 상황인지도 잘 안 나오는데 제가 박은주 에디터랑 같이 요래 추적을 해보고 어떤 상황일까를 해봤더니 1월 중순에 어느 날 있었던 두 재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1월 13일은 71차 공판기일이고요. 예. 개임죄 관련해서 16일이 72차였거든요. 네. 13일 아니면 저거는 16일입니다. 조기에서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휴게실에서 휴정이니까 잠깐 나왔지 네. 않았을까. 두 사람 다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 우리 한번 해봅시다. 제가 할까요? 형 안녕하세요. 몸은 괜찮아요? 형이 피를 많이 흘려서 아직도 가슴이 아파. 그러셨구나. 그리고 네가 너무 독하게 얘기해서 형이 지금 참 곤란해. 힘들어. 우가 너는 너의 길을 가. 야.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그냥 가. 알아서 잘 방어해. 형 제가 그냥 이건 그겁니다만 여기까지가 대화가 나왔고 지금 김만배 씨가 남욱 변호사한테 너무 곤란하다 너 때문에. 네. 네가 너무 독하게 얘기한다. 그래서 이제 저 1월 13일 재판인데 저희가 이제 역추적을 해봐서 도대체 무슨 상황에서 무슨 맥락에서 저게 나올까. 네. 사실 우리는 이제 천화동인 1호 가지고서 지금 두 사람 사이에 의견이 엇갈려 있다는 건 네. 잘 알고 있죠. 네.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는 그동안에 천화동인 1호의 소유주가 절반은 그분 끝이다 네. 라고 하는 거를 최초로 정언을 바꿔가지고 정언을 해준 사람이고 김만배는 지금도 천화동인은 내 거다. 1호는 그렇죠. 내 거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천화동인 1호가 핵심입니다.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는 2호부터 7호는 다 임자가 있어요. 네. 2호는 김만배 씨 누나, 3호는 김만배 씨 부인, 4호는 남욱 이렇게 돼 있는데 가장 수익이 높은 천화동인 1호는 화천대유 것이라고만 돼 있거든요. 그리고 화천대유가 김만배 씨 거고. 그런데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보면은 수시로 이제 내 거 아니야. 이건 걔들 줘야 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최고 증언을 한 사람이 남욱인데 저 1월 13일 재판이 저희들 아시죠? 김만배 씨의 자해소동. 네. 자해소동이 있고 그 첫 열린 재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12월에 12월 14일 날 네. 김만배 씨가 어쨌든 자해를 네. 하거든요. 하루에 16시간 찌르고 16시간 있다가 119에 그 신고한 그렇죠. 그날입니다. 그리고 TV조선 카메라에 이제 뛰어서 도망가는 네. 거 다음 나오고 그런 다음에 검찰이 재판을 다시 법원에서 재판을 그렇죠. 다시 진행하기로 법원이 했죠. 김만배 나와. 예. 재판 미뤄졌는데 이제 나은 것 같아. 나와라고 해서 네. 처음 나온 날짜가 1월 13일이고 두 번째가 1월 16일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좆대라고 추정하는 것은 남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 몸은 괜찮아?라고 물었거든요. 네. 그리고 남욱 씨가 김만배 씨한테 충격을 준 건 맞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12월 14일 자해소동 있기 전에 재판이 언젠가를 또 봤더니 네. 11월 25일 재판이 있었어요. 예. 11월 25일 재판이 무슨 일이냐면은 김만배 씨가 1년 동안 구속돼 있다가 네. 구속기간 연장이 안 되면서 나온 날이 11월 24일입니다. 네. 11월 24일 날 구속기간이 만료되면서 석방이 됐는데 바로 그 다음 날 재판이 열렸고 그 다음 날 재판에서 그게 이제 천화동인 1호 재판이에요. 그 대장동 재판인데 거기서 남욱을 법정에서 만납니다. 근데 하필 그날 남욱 씨가 너무 세게
증언을 해요. 네. 그 동안에는 뭐 내가 아니다. 그 뭐 김만배 씨가 뭐 절반은 그분 거라고 하더라. 이런 얘기만 들었다고 했는데 하필 그날은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그게요. 선거 자금 대선 그 선거도 4번이나 있고 제가 대선을 염두에 뒀던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2014년은 제가 선거 자금 들였으니까 2017년 대선 경선 그리고 2018년 도지사 선거 2021년 대선 그리고 노후 자금 그런 걸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라고 아주 정확하게 돈이 화천대유 돈뿐만이 아니라 그 돈의 목적까지도 이재명 대표와 연관지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특정해서 얘기를 한 특정해서.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법정에서도 묻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당신은 이 시장 쪽 소유 관계가 총유라고 이해를 했습니까? 총유라고 하니까 예,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라고 답을 했는데 네. 총유란 말이 뭐냐면 여러 사람이 집단적으로 소유를 하고 있다 네. 이 뜻이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김만배 씨가 말하는 아까 네. 남욱이랑 대화할 네. 때 네가 너무 독하게 얘기해서 그렇죠. 형이 너무 힘들어. 예. 저는 그 정황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자살 소동 벌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독하다, 예. 독하게 얘기했다. 이거 핵심 뭐냐면 김만배의 돈이 이재명 측으로 흘러간 것으로 알고 있고 흘러갔을 때는 4번의 선거가 있었고 심지어 거기 플러스 노후 자금까지. 이재명이 노후 장까지 생각했던 것으로 안다라고 해서 따박따박 그쵸. 목적을 완전. 특정해버린 네. 이 상황 때문에 김만배 입장에서는 큰일 났다. 그렇죠. 남욱이 저렇게 증언하면 진짜 안 되는데. 아마 네. 그래서 네. 저기 심리 상태가 네. 장난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예. 그 결과가 나왔던 예. 게 12월 14일에 자해 맞습니다. 소동까지가 아니었을까. 예. 저희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실제로도 당시에 예. 저 보도가 나오고 나서 야 이거 굉장히 세다. 네. 그동안 나왔던 재판에서 나왔던 워딩 중에 가장 세다라는 평가가 있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만배 씨 입장에서는 너 임마 형이 그렇게 두루뭉술 예. 모르는 식으로 넘어가려는데 너 이 자식아 그거를 너- 그렇게 특정해서 얘기해?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했죠. 이런 독한 자식. 너 이 자식아 그렇게 독하게 증언을 하니까 형이 너무 힘들어. 그 남욱은 좀 미안한 마음도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예. 그러니까 자해 소동 벌어졌으니까 남욱으로서는 내가 좀 너무 세게 했나 이럴 그렇죠. 수도 있고 자해 소동 벌어지고 다시 재판이 한 달여 만에 열렸을 때 네. 만났을 때 몸은 괜찮아요? 네. 그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김만배는 완전히 싸늘하게 예. 네가 할 길 가. 나 형은 형 갈 길 갈 거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근데 저는 또 여기서 예. 너는 네 길을 가라라고 했고 그럼 도대체 김만배의 길은 뭔가를 해서 좀 물어봤어요. 김만배 씨랑 김만배 씨한테 친하거나 물어봤어요? 아니요. 김만배 씨랑 친한 사람들한테 좀 물어봤더니 도대체 그럼 김만배는 뭘 생각하는 거냐. 예. 정말 민주당 이재명을 지키는 것 이것에 정말 그 사람의 정신이 가 있는 거냐. 아니면 진짜 뭐에 가 있는 거냐라고 했더니 예. 사람들은 딱 한 단어를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돈. 왜냐하면 예. 이 돈이 불법적으로 그렇게 돈을 네. 서로 누구한테 대주고 정치자금으로 쓰이고 이런 돈이 되면 나중에 이게 다 추징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추징되면은 자기가 거지가 될 수 있다. 자기가 그동안 간경화까지 걸려가면서 열심히 일을 해갖고 돈을 많이 끌어모았는데 그래서 돈도 나중에 추진될 거에 대비해서 지금 많이 흩어놨잖아요. 그쵸. 돈들이 지금 이 구석이 빈다 저 구석이 빈다 하는 돈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야. 수표로 바꿔놨다 현금으로 바꿔갖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여성 부인이라고 우리가 호칭을 예. 해야 되니 동거년지 모르겠는데 부인 아닌가요? 네, 그 여성에게 감춰놨다 뭐 이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예. 있는데 김만배 씨는 그러니까 내 목숨을 위협해서라도 자해 행위를 해서라도 정말 지키고 싶은 것은 어떤 사람들은 뭐 신념일 수도 있고 네. 어떤 사람은 뭐 가족일 수도 있고 혹은 정말 이재명 대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재명 그 김만배 씨를 아는 사람들은 정말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검찰이 제대로 짚었네요. 지금 왜냐면 어저께 김만배 씨가 네. 김만배에 대해서 그러니까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친다고 했거든요. 네. 다시 치는데 그 다시 치는 이유가 지금까지와 좀 다릅니다. 범죄 수익 은닉, 증거인멸, 네. 은닉 교사입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네, 네. 숨긴 돈 찾아야 되겠다. 예. 그러면서 그 검찰이 쭉 찾았는데 그러니까 천화동인 1호에서 수시로 돈을 빼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700억, 428억 뭐 이거는 저쪽 걔네 것이라고 돼 있고 네. 그거 말고 2019년, 2020년 이렇게 해가지고 대여금 명목으로 보면은 계속 빼내가지고 저희도 몇 번 말씀드려서 빼서 뭐 최우양 씨한테도 준 거 있고 네, 네, 네. 뭐 그다음에 그러니까 화천대유 대표한테 간 것도 있고 이렇게 있었는데 검찰이 그걸 다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33억이 빈대요. 그 33억을 비는 것 때문에 자금 흐름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 그거를 어디까지 맞췄냐면 최종 종착지가 확인되지 않는 돈 중에 17억 2,800이 있는데 그거는 수표로 빼간 게 있답니다. 수표로 빼간 게 있고 예. 그리고 또 15억 8,450만 원이 있는데 그거는 5만 원짜리로 빼갔대요. 네. 자, 특히 이 5만 원짜리로 빼간 거는 어디로 갔을까요? 이건 확인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구속을 다시 한번 김만배 씨를 구속을 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되고 예. 그래서 범죄 수익 은닉, 증거인멸, 은닉 교사 등 혐의로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그저껜가 조선일보 보도에 나왔죠. 그래서 정치권으로 돈이 흘러간 거 아닌가도 네.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나왔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돈이 약한 거니까 그러니까. 돈 갖고 김만배 그러니까요. 씨는 잡으면은 네. 어쩌면 그러네. 이렇게 이야기를 네.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를테면 정진상 씨한테는 야, 다음에 이재명이 대통령 될 거야라는 그러죠. 말이 먹히는 사람이고 예. 김만배는 너 돈? 이라고 하면 이제 흔들리는 사람마다 이제 공격 포인트가 다른 거네요. 그래요. 아. 네. 그러니까 정진상한테 회유 협박, 네. 회유는 대통령. 네. 다음에 이재명이 대통령이다. 네. 탁월하신데요. 재밌네요. 네. 울프 레마트님, 총류가 쉽게 말하면 동호회 회비 같은 성격이다. 누군가 탈퇴해도 그 탈퇴한 사람은 기존에 냈던 회비를 못 가져간다. 돌려받지 못하고 잔존한 사람. 그냥 총유라는 게 처음에 우리가 5명이 받기로 했어도 이 중에 2명이 빠지고 나면 그러면 5분의 1을 저 사람들한테 주는 아니다. 총유라는 건 그거다. 그러니까 집단. 걔네들이 한테 돈을 만약에 뭐 이건 가정입니다만 걔네들한테 1,000억을 주기로 했다. 예. 하면 걔네들 사이에서 뭐 누구나 진상이 나는 빠져나가고 동규 빠져나가고 뭐 2명이 예. 남아도 그거는 그 집단 걔네의 거다. 몫이다라고 하는 설명이네요. 그러면 총유라고 재밌네요. 하면은 이게 방금 우리 독자분들 너무 전문적인 전문가들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여기서 의리를 지키고 말을 딱 입을 맞춰야지 나중에 만약에 그렇죠. 자기한테 돌아올 게 있지. 네. 여기서 수 틀려갖고 나 때문에 뭐가 돼갖고 내가 빠지게 되면은 그치. 나중에 나만 손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네요. 총이라는 개념이면. 그러네요. 끝까지 그 걔네들에 남아 있어야 되네요. 되네. 아. 네. 총류라는 개념 굉장히 재밌네요. 그러니까 지금 유동규와 남욱은 빠졌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말을 바꿔가지고 그렇죠. 정영학도 빠져. 정영학도 빠졌고 네. 그런데 이 3명은 남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은 그 이미 특히 유동규 씨가 이렇게 바꾸는 거를 봤기 때문에 정진상이나 김용은 수시로 찾아가서 네. 바꾸지 않도록 단도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게. 근데 정성호 의원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와 이제 네. 사시 동기이고 사시 동기이고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에서는 정말 뭐 요새도 이런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서자 출신이잖아요. 거의 예. 민주당 안에 맥이 없는 본인은 그렇게 무슨 인권 변호사라고 했는데 실제로 본인이 했던 인권 변호 내용은 거의 없어요. 얘기한 걸 못 봤어요. 예, 예. 없고 뭘 그냥 했는지 인권 나오는 거 변호사라고 주장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 사람을 일종의 이제 이 메인 서클에 이어주는 사람 그게 결국은 정성호 의원하고 이화영 부지사. 이화영 부지사는 이해찬 의원의 이제 비서관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정치를.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이렇게 압축이 되는데 그 어떻게 보면은 정성호 의원은 이재명 의원 저 대표하고 35년 인연이다라고 지금 불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그러면 정말 정진상과 왜 그럼 김용과 왜 그럼 심지어 또 이화영까지 예. 이렇게 특별 면회를 가서 얘기를 했는지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하는 거는 실제로는 참 궁금한 내용이에요. 어떤 이게 플랜에서 예. 움직이고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 재밌는 지점들이 굉장히 많은데